자, 다음 6번 좀 볼게요. 그냥 구부러진 선분의 길이 최소값은 배치기 이동해가지고 펼쳐주시면 끝나는 건데 살짝 틀어서 이번에는 길이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예, 쉽게 푸는 거 알려줄 테니까 기억하세요. 개수로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자, 0,1이랑 4,3이랑 x축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0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을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점의 좌표를 b,0이라고 하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a 1의 제곱 b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제곱 b-4제곱 더하기 3제곱 9.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정석대로 풀면 2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26.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얘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 그럼 선영아, b가 뭐인지에 따라 이 식의 값은 달라지지? 아니야? 0 집어넣으면 얼마? 26이고 1 집어넣으면? 20이지. 달라지는데? 그치? b값에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태희야, 이거 b에 관한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 알죠? b에다가 값들을 집어넣으면 그 값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식의 값들이.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이 2차 함수에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꼭지점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 b 빼기 2의 제곱 빼기 8 할 거니까 더하기 18.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18이라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정석은 2x제곱 빼기 2ax 빼기 2b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이해되나? 문자라서 좀 어렵나? 2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x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요 새끼의 절반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될 거라고. 그러면 너네가 앞으로 제곱 거리 제곱합 문제가 나오면 거리 제곱의 합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준영아, b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된다고? b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돼? 2요. 2일 때 최소값이 되지. 그러면 전개 안 하고 여기서 얘는 0이고 얘는 4니까 0 더하기 4를 뭘로 나눠주면? 반으로 나눠주면 b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안 바꾸고 그냥 2 집어넣어서 바로 답을 찾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거든. 다시 얘가 하나 더 x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으면 3으로 묶으면
x제곱하고 3분의 2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거 x제곱 3개죠. 그 다음에 2ax, 2bx, 2cx까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x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얘 절반으로 만드는 거잖아. x 빼기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x c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얘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지민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1, 4, 7을 뭐해서? 더해서 뭘로 나눠주면 된다? 3. 즉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세 수의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최소값을 이걸 전개하지 않고 4에서 최소값이니까 4 집어넣으면 답은 18이 최소값이다. 왜? 9, 0, 9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7 제곱 이러면 t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나갈게? 2 더하기 3 더하기 7이 얼마죠? 12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눌 거니까 어디서 최소값 갖는다? 4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 전개 안 하고 요 세 수의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x가 요렇게 숫자가 나올 거잖아. 요렇게 숫자가 나올 거잖아. 뒤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수들의 무엇? 오늘 얘네들의 무엇? 평균에서 x가 요 수들의 평균에서 최소를 갖는다. 여러분 그러면 전개 안 하고 예를 들면 일부러 장난치려고 조금 더 막 길게 낼 수 있잖아. x-1제곱, x-2제곱, x-3제곱, x-4제곱, x-5제곱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싹 전개해서 계산하지 않고 성윤아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져? 얼마에? 3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3 집어넣어서 4, 1, 0, 1, 4 이래서 최소값이 10이라는 걸 그냥 바로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선아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자,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별표 치고 내신에 거의 무조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선 정리 두 번째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중선 정리,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결론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중선이란 여기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무엇이랑 똑같냐면 여기 똑같으니까 x라고 잡을게요. 여기는 y라고 잡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2배랑 똑같다는 게 바로 중선 정리입니다. 이게 중선 정리거든. 증명해 줄게. 봐봐. 증명.
B라는 점이 있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면 여기는 C,0다. 여기는 마이너스 C,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요 길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개하시면 2AC랑 마이너스 2AC는 사라지고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이렇게 남는 상황이죠.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뭔데? 요 길이를 뜻한 요 길이의 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C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랑 똑같다 라는 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정리예요. 중선정리. 근데 얘는 누구랑 한 세트로 많이 나오냐면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면 파푸스의 중선정리일 확률이 높다. 무게중심이 내신에 많이 나오니까 이번 중간고사 때 무게중심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정리합니다. 일단 무게중심은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구하라고 얘기하면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왜 그래? 어디가 가운데가 아니라서 이렇게 생겼을까? 가운데 같은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의 길이가 같을 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게중심.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오케이. 2대1.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무게중심은 2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이요. 이렇게 2대1. 그 다음에 세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세 삼각형의 넓이 같다. 어떻게 삼각형이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와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정리해서 기억하세요. 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세 개가 넓이가 똑같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왜 쌤이 중선정리랑 엮여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그리고 여기가 6이래.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래.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x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알면 2대1이니까 여기 길이도 알 수 있겠지. 그럼 이 중선인 이 길이를 찾아내야 되겠네. 이 길이를 찾아내려면 동규야 벌써 방금 전에 배웠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랑 2배랑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찾아내시면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무게중심 문제는 중선정리랑 많이 연결되니까 무게중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좌표 구하는 건 뒤에서 내분점 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증명하는 거 말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34번. 증명은 해봤으니까 집에 가서 직접 한번 또 해보시고.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에요.
종현아 여기의 길이를 구하래요. 식 불러봐.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100은 2 곱하기 5의 제곱 x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 끝. 이렇게. 근데 얘는 모르면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선 정리, 중선 얘기가 나왔을 때 중선 얘기가 나왔을 때 중선 정리 자체를 외우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는 아예 못 풉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선 정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수능에는 근데 너네 수능이 바뀌어서 최근 수능에는 이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를 베이스로 하는 미적분 1, 2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킬러 문제 중에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깔끔해지는 미적분 2 문제나 미적분 1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중선 정리는 요새 생각보다 핫하니까 반드시 이거 3년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내신 보고 치우시면 안 돼요. 그냥 중선 보시면 중선을 쉽게 구하거나 중선까지 알려줬을 때 여기 밑변의 길이를 쉽게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 그냥 깔끔하게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36, 25, 50, 그럼 86, 2로 나누면 43이니까 답은 루트 43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답은 루트 43 이렇게 이게 돼. 돼. 자, 그 다음에 내외분점. 자, 내분이랑 외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평면좌표 가기 전에 어차피 수직선 위에서 내외분을 배우시면 평면좌표는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수직선 위에 점이 있고 2라는 수직선 위에 점이 있어요.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내분이란 이 점 안에서 몇 대 몇으로 2 대 1로 나누어 주는 점을 찾으라는 여기를 찾으라는 게 내분점입니다. 그럼 동규야, 쟤는 몇이겠어? 저 노란 점. 여기가 총 몇 칸이야? 3칸이잖아. 그럼 2 대 1로 나누면 여기가 3분의 뭐라고? 안 들려. 3분의 1? 3분의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5인데 그럼 4대 5로 내분하는데 3칸을 2칸 한 칸으로 나눠봐 이 새끼야. 여기서 2칸 가고 여기서 1칸 가면 여기 얼마냐? 1 이해돼? 다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여기를 A라고 하고 이렇게 B라고 하면 A와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태순아 얼마냐? 좌표 0. 그렇지. 3칸을 여기 1칸 여기 2칸 이렇게 나누면 여긴 0이겠지. 이게 내분점. 이게 내분점. 이 점을 안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어 주는 점 내분점. 그럼 외분점은 내분점 말고 이번에 외분점은 자, A와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래요. A와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래요. 자, 내분점은 얘네 중간에 있고 얘네들 사이에 있고 즉 안에 있고 외분점은 이 바깥쪽에 있는 점들 중에서 A와의 거리가 2면 B와의 거리는 1인 지점이 어딜까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현아 A로부터 더 멀어? B로부터 더 멀어? 거리가
A로부터 더 멀어야 되지. 그러면 생각해봐. 선생님이 1번, 2번 이렇게 써줄 테니까 이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A보다 B보다 A가 더 멀어야 돼. 그러면 1번 영역에 있을까? 1번 선 위에 있을까? 2번 선 위에 있을까? A가 멀고 B가 가까우려면 2번 선 위에 있을까? 1번 선 위에 있을까? 1번? 2번? 몇 번? 2번. 그치? 여기 있어야 B가 가깝고 A가 멀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B와의 거리의 몇 배가? 2배가 A와의 거리여야 되니까 여기가 3칸이니 여기도 3칸 이렇게 가면 여기를 P라고 하면 외분점 P부터 A까지는 6칸, P부터 B까지는 3칸이니까 2대1 이렇게 외분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태린이가 1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한번 찾아보세요. 1대2로 외분하는 점. (1 대 2로) 외분하는 점 P의 좌표는 -4. 정답. 요렇게. 그러면 다시 A와 B를 서정아 3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자, 1번에 있을까? 2번에 있을까? 3대2면 1번 A가 가까워? B가 가까워? 아 근데 3대2 좀 별론데? 잠깐만. A와 B 3대1 3대1 3대1이 별론데?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5대1 3대1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만한 좌표를 바꾸고 좌표를 바꿔드릴게요. 여기 B라는 점이 1이야. 그리고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래. 이렇게 A에서부터 3칸 떨어져 있고 B에서부터 1칸 떨어져 있으려면 1번에 있어야 될까? 2번에 있어야 될까? 그렇지. 2번에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B랑은 1칸 떨어져 있다 그랬고 A랑은 3칸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1칸, 2칸, 3칸 떨어져 있고 B랑은 1칸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적당하게 나누고 쪼개면 당연히 내외분점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내외분점 공식을 유도해서 공식으로 빨리빨리 구해낼 겁니다. 지금처럼 칸수가 예쁘게 나오면야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몇 대 몇 내분하는 거는 얘를 뭐 3대1로 내분한다고 하면 4등분해서 여기가 3칸 여기가 1칸인 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매번 중학교 때처럼 도형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좌표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제 내분점 공식 증명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자, 내분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m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은 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점 x를 찾아보래요. 그런 점 x를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자, 요 길이 대 현서야,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 m 대 n이라는 소리.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길이? 정답! x 빼기 a. 다들 압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길이 2인 거 보이십니까? 그 2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돼요. 수직선에서 거리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 K야, 여기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b-x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몇 대 몇이라고? 주정아 몇 대 몇? m 대 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럼 난 이 식에서 성윤아 뭘 구하고 싶은 거? 나 지금 뭘 구하려고? 내분점 구하려고 지금 이거 식을 세운 거야? 내분점은 여기서 뭘 뜻해? 구하라는 게 뭐야?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a야 b야 x야 m이야 n이야 뭐야? 내분하는 점 x. 그렇지.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요거. 그러면 x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똑같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시죠? mb-mx가 nx-na랑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겠네요. 따라서 왼쪽에 x 모아놓고 오른쪽에 x 없는 거 모아놓으시면 m 플러스 n x는 mb 더하기 na 이렇게 될 거고 이항하고 이항한 거예요. 그럼 x는 결론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내분점 공식. 외워야 돼. 동규야 이거 공식 외워야 된다.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내분점 x는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같은 것도 이제 내줄 테니까 공식으로 한번 풀어봐. 자, 동규야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5 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 그럼 원래 7칸 나눠가지고 이게 2칸이니까 7로 나눠가지고 5칸 가고 2칸 가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뭐 찾아도 돼. 근데 더 빠르게 바로 공식을 써보자. 이게 m이고 이게 n이고 이게 a고 이게 b야. 불러봐. 7분의 5 플러스 2분의 크로스 그다음 15 플러스 2. 그래서 7분의 17 7분의 17이 바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5 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해돼? 그래서 이게 내분점 공식이니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공식이에요. 필수. 이것도 안 외우면 4 떠요. 4, 3도 안 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외분 유도해 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기 x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고 해볼게요. 비례상수 k를 잡아준 거예요.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지 실제 거리가 꼭 m 대 n이라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a와 b를 똑같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을 겁니다. 외분. 자, 그러면 자,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와 b부터 x까지의 거리가 몇 대면 m 대 n이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네. 그럼 지민아,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식세우면 돼? 미안. 이거 1 아니고 그냥 a라고 보세요. a 여기 x에서 a를 빼주면 여기 거리. 그 다음에 k가 요 길이는 x 마이너스 b. 그럼 태린이가 이게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m 대 n이라는 소리야. 그럼 나는 뭘 구하기 위해서 준영아, 나는 뭘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세운 거?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세운 거.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x를 찾아내면 돼. 요렇게 하시면 mx-bm mb라고 쓸게요. mb는 nx-an 요렇게 될 거고, 따라서 넘기면 m-n x는 mb 플러스 마이너스 na 요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는 m-n분의 mb-na 요렇게. 그럼 성윤아, 이게 외분이고 저게 내분이야.
그럼 내분을 외우면 외분은 거저 아닌가? 뭐만 달라? 내분과 외분의 차이점은 식은 똑같은데 여기는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이게 외분점 공식. 성윤 이해돼? 그럼 성윤이가 해보자. 성윤아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4라는 점이 있어. 얘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문제에서 얘기하냐면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래. 이렇게. 그럼 일단 얘네들을 뭐 해야 된다? 분모는 뭐예요? 불러. 외분점 4 빼기 3분의 4 MB 크로스해서 16 빼기 이거랑 이거 3 이러면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 13.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여기 13이라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9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2네요. 4대 3 맞아요? 4대 3 맞죠? 이렇게. 근데 이걸 직접 그림 그려서 푸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공식을 외워서 공식을 이용해서 외분점과 내분점을 빨리 찾아내자.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평면좌표 위로 올릴 건데, 지금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면 평면좌표에서의 공식도 똑같은데요. 자,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4,7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 A랑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요. 이렇게. 선생님 아까는 수직선이어서 쉬웠는데 얘는 지금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좌표 위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봐봐. 자, 수직선이랑 똑같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 점을 찾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자,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가 똑같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4인데 1대 2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1대 2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닮음. 그래서 이거 x좌표는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버리면 그럼 요 x좌표잖아? 이 x좌표가 바로 이 x좌표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y는 여기다가 수선의 말을 이렇게 내리면 똑같이 여기 y좌표가 1이고 여기 y좌표가 7인데 여기 얘도 1대 2대 1이 이렇게 되겠지. 닮음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1과 7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이 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x좌표도 y좌표도 똑같이 방금 전에 사용했던 공식을 써주면 돼. 그래서 해볼게. 1,1과 4,7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동규야, x좌표 먼저 합시다. x좌표는 뭐예요? 1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1 플러스 2분의 7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몇 컴마 몇? 2 컴마 3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2,3이면 여기 길이는 4고요. 여기 길이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이면 여기 길이는 1이 되고요. 여기 길이는 2가 되죠.
1대2로 내분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다혜가 찾아봐. 얘네들을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3-2분의 12 12 마이너스 14 어떻게 나온 거죠? 아니죠. 자, 부호 때문에 억지로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요. 2 빼기 3분의 n-n이니까 그 다음에 크로스 2, 4, 8 빼기 크로스 3일은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서가 y좌표 그 2 마이너스 3분의 그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y좌표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내외분점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38번 봅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개만 더 정리해 줄게요. 내분점, 외분점, 중점이랑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중점이랑 무게중심. 그래서 세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외울 때는 상황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먼저 가시면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m-n분의 mx2-nx1 m-n분의 my2-ny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중점은 몇 대 몇으로? 자 서정아 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얘 가운데 점 여기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러면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1x2 1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점은 2분의 x1 x2 2분의 y1 y2 둘이서 해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중점이 나와요. 이렇게. 자 무게중심은 증명하기 전에 이거 외우는 건 쉬우니까 결과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게중심은 삼각형 3개가 있을 때 센터 구하라는 거라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예요. 결론이 쉬우니까 결론 먼저 얘기해 드리는데 실제로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x1, y1 x2, y2 x3, y3 자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건 무게중심은 g라고 씁니다.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게중심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자 요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요점은 얘를 찾으면 구할 수 있겠다. 얘를 찾으면 이게 몇 대면? 2대 1일 테니까 노란 점 찾아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노란 점은 요점과 요점의 무슨 점? 중점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종현아 불러. 노란 점의 좌표는 2분의 그렇지 x3 그럼 태선이가 2분의 뭐라고? y2 더하기 y3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구하라는 g는 x1, y1과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를 가영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이해돼? 근데 쌤이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썼으면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민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입니까?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고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야? 얘는 1대2로 이렇게 쓸 거면 1대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의 순서가 바뀌면 이거 MN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위에 걸로 갈게요.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에서 더할게요. 크로스하면 x2 더하기 x3만 남네요. x1이네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 해주시면 y2 더하기 y3 더하기 y1 그래서 아까 말했던 3분의 3개 더한 거 3개 더한 거 이게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이 되는 이유 정도는 추론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8번 볼게요. 그냥 바로 갈까? 현서야 P랑 R의 가운데가 A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8번 중점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서정아 Q는 P,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P까지의 거리가 1이면 B까지의 거리는 2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윤아 R은 A랑 S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맞아요 틀려요? R은 A랑 S를 2대1로 내분하는데 A까지의 거리가 2고 S까지의 거리가 1이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분점 유형 문제는 엄청 많은데 많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51번) 우리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과 a 콤마 1을 뭐 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대? y는 x 위에 있대. 자 내분하는 점 먼저 동규야 찾아보자. 동규야 불러.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2a 마이너스 b 아니고 5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분의 2 마이너스 1 이게 내분점이죠. 그럼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민아? 이 점이 얘 위에 있대? 이 점이 얘 위에 있대? 이 점이 얘를 지나간대. 아니 얘가 이 점을 지나간대. 뭐 하면 돼? 이 점이 얘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그러지? 안 들려 지금. 3분의 5 3분의 1이랑 똑같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총 해가지고 답은 3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프 위에 있다 지난다 점이 그래프를 지난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난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위에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면 점을 대입하시면 성립하면 됩니다. 대입. 그래서 이 식에 이 점을 집어넣으시면 끝. 이 식에 얘를 대입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y는 m이랑 만나는 점을 1대2로 내분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래요. 자, 그때 m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m은 4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 다영아, 이거 어떻게 볼까? y에 m을 대입하면 그래프식에 y가 m인 두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x좌표를 찾아보시면 x-2는 아까 쌤이 한 방법대로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m m이고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m m이구나. 그러면 다영아 마무리는? 응?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곱하기 이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면 루트가 나와서 이게 첫 번째 풀이 문자를 여러 개 사용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쌤은 이렇게 풀고 싶어요. 지금 얘가 1대2라고 했지. 그럼 x좌표가 얘는 뒤로 갔고 얘는 앞으로 갔으니까 얘는 2k라고 잡고 얘는 마이너스 k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둘 다 그래프 위에 있지. 위에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된다고. bk 마이너스 2 제곱이 m이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도 m이다. 즉 이둘이 같다. 그러면 k 값을 구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3k 제곱 마이너스 8k 얘 플러스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꺼내도 제곱이니까 똑같아요. 그다음에 플러스 4k니까 마이너스 12k 4 사라지네요. 는 0. 그래서 k는 0 아니고요.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무슨 값이죠? m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k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m은 3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1대2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얘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프를 그려드린 건데 y좌표는 여기 m이고 x좌표는 여기가 2k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바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거 마이너스 k예요. 이 점의 좌표를 바로 쓸 수 있으니 두 점 알려줬으니까 문자 두 개니까 대입만 쭉 해주시면 바로 k랑 m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풀겠니? 이거 근데 생각보다 애들 잘 못 푸는데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처음 푼 풀이도 괜찮아요. 쌤, 전 문자 두 개가 싫어요. 그냥 y에 m 집어넣으면 이것도 m으로 나오고 이것도 m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얘가 두 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마무리해도 되고 내분점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무리해도 되고. 그래서 아마 쌤이 이렇게 풀었으면 쌤은 내분점 공식 안 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2 플러스 루트 m이고 여기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m인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플러스 루트 m인데 길이 루트 m 마이너스 2
길이라서야. 길이라서 이거 음수라서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이게 2대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n값 구하셔도 괜찮아요. 네 번째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요. 진이야. 이때까지 앞에서 배운 것들은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 나와도 맨 앞장 정도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고 실제로 이제 분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다 그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인데 혜리야 이건 어떻게 푸나? 어떻게 푸다? 이게 얘가 그냥 막 풀면 좀 길어지고 근데도 뭐 충분히 풀 수 있긴 한데 자 A, B의 연장선 위에 있대. 이걸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데 보통의 생각은 아마 이걸 것 같아. 직선을 찾아. Y는 기울기는 3분의 6이니까 2고 2,2 지나가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나? 1참수 세우는 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Y는 2x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이거 야 쌤이 지금 이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세운 건데 이거 이해되냐? 이해 안 되는 사람 중학교 때 1참수 못했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수상 괜찮아? 너 지금 이렇게 두 점 나오면 이렇게씩 세울 수 있어? 태순아 너 태순이 아니었냐? 네 이름이 태순이 아니었냐? 맞아요. 근데 왜 다른 데를 보고 놀랬잖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세워? 기울기 먼저 이렇게 2x라고 세우고 여기 b라고 놓고서 2 집어넣어서 b값 찾나? 네. 그 중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죠. ax 플러스 b라고 하고 기울기는 a라고 찾고 대입해가지고 b 찾지. 근데 이거 좀 기억하세요. 요거 저 2,2 지나가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y도 2야. 그 다음에 이거 5,8로 세워도 돼. 5, 8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빨리 식을 세우고 싶어서. 이해돼? 이것도 5 집어넣으면 8 되지? 근데 이거 계산하면 똑같다? 2x 마이너스 10 플러스 8 마이너스 2고 여기 2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고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점이 a,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해가지고 식 세워서 a 값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계산이 긴 방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내외분을 배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이거는 그냥 중학생 그냥 거리만 알면 점점 거리만 알면 내외분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좀 노가다스럽긴 한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그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점을 이렇게 한 문자로 잡아서 거리 해가지고 식 세워가지고 식을 풀어낸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건 좀 별로야. 왜냐면 계산이 좀 길거든. 그러면 우리가 내외분을 배웠으니까 자 연장선은 자 연장선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연결시킨 연장선이야. 그러면 얘는 연장선 보자마자 너네가 나는 외부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나 여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연장선 보면 외부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돼.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A, B 대 B, C가 3대 2다로 바꿀 거야. 생각을. 그러면 외분 공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야 연장선 위에 있다 했잖아. 여기가 2,2 여기 5,8
A와 B 사이의 거리가 3이면 B와 C 사이의 거리는 2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건데 외분점이라고 그랬어? 내분점이라고 그랬어? 외분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말하는 거라고 요거. 그러면 끝. A, B니까 자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B다.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다. 따라서 3 플러스 2분의 크로스 하시면 3A 플러스 4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2분의 Y값 크로스 하시면 3B 플러스 4 이게 8이다. 이러면 AB값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이게 계산이 훨씬 깔끔해. 대신 생각이 어려운데 내신에선 괜찮아. 너네 내신 문제 딱 보잖아. 내신에 지금 뭐 나오냐면 처음에 평면좌표 나와. 평면좌표에서 점점거리는 단일 문제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럼 평면좌표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내분 외분 문제야. 메인 문제라고. 그러면 내분 외분 문제는 보통 이 3등급부터는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 맞추면 좀 쉬운 내분 외분 문제는 맞추면 2등급이 되고 좀 어려운 내분 외분 문제는 1등급 애들만 맞추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 중간고사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 우리는 이거 외분 문제야.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외분 문제거나 내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외분 문제에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좀 너무 티가 나잖아. 몇 대 몇인지를 그냥 이렇게 바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서 이번 중간고사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MAB는 MBC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AB 대 BC가 M 대 N이라는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거 내외분 문제니까 내외분 공식 써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겠지. 상황만 파악해서 이해돼? 피곤해 보여. 자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 64번에 그것만 좀 보자. 이 AB가 BC랑 똑같대. 이걸 형사에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지금 쌤은? AB 대 BC. BC가 1대2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해돼? 이러면 그냥 내분 문제야라고 생각을 너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65번 보면 동규야 AB는 3BC라고 얘기하면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3대 1이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해돼? 그러면 그냥 내분 문제 기본 문제로 바뀌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9번. 오늘은 유형 18번까지 나갈게. 유형 18번까지 나가고 아직은 너네가 1등급 문제를 풀기는 좀 빡셀 것 같으니까 요거 105문제만 숙제로 내줄게요. 숙제로 내주고 18번까지만 나가면 더 진도는 안 나가고 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69번 봅시다. 69번, 13번, 14번 유형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13번. 보시면 그리고 쌤이 팁이라고 써주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서 써먹으라고 정리해 주는 거니까 꼭 정리를 잘 하셔서 직접 써먹도록 하세요. 자, 세 점이 있는데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M 먼저 찾아봅시다.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K이니까 얘네들의 중점 불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와 M을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대 1로
문제 좌표가 1,-1이래요. 내분점 찾을게요. 준영이가 준영이 성이 뭐냐? 번? 이거 내분점 얘네들 이대로 내분하죠. 3분의 그 다음에 3분의 그렇죠. 끝났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72번. 자, 무게중심 좌표 찾으래. 동규야, 무게중심 좌표 아까 알려준 거 외웠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무게중심 좌표 3분의 3개 싹 더해 3의 1 빼기 3 3분의 싹 더해 2 더하기 6 이게 얼마래? 1,B래요. A랑 이값 구해주시면 지금 답들 구해보세요. 69번이랑 72번 직접 풀어서 답들 구해보세요.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숙제.